고관여 상품 광고에서 왜 단기 로아스보다 고객 여정 설계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광고를 운영하시는 많은 광고주분들이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한 오늘 내용에서는 또 광고를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고민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 마케팅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클릭은 나오는데 왜 구매가 안 일어나지? 그리고 문의는 들어오는데 왜 계약까지 연결이 안 되지? 그리고 광고비를 더 쓰면 매출도 같이 늘어날까? 라는 그런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자동차, 프리미엄 가전, 가구, 교육, 보험 뭐 등등 가격대가 높거나 구매 전에 아무래도 고민이 좀 많은 상품이라면 어쨌든 단순히 광고를 보여주고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보통 이제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매하는 고객은 광고를 이제 본 즉시 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광고를 보고 뭐 브랜드를 검색을 하고 경쟁사와 비교해보고 이제 후기 리뷰까지 좀 찾아보고 다시 사이트에 방문한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상담이나 구매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즉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의 광고 클릭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접점을 거쳐서 이제 전환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즉시 구매만 전환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구매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품의 상세 페이지나 상세 페이지를 좀 오래 확인했는지, 그리고 상담 신청까지 남겼는지, 뭐 견적 요청까지 했는지, 문의를 남겼는지, 아니면 사이트를 재방문했는지 라는 등등 그런 많은 것들을 좀 함께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관여 상품에서는 어쨌든 고객들이 지금 구매 여정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이쯤 이제 얘기하면 보통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고관여 상품이 좀 어떤 게 있는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 이시업종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리미엄 가전 제품이라던가 이제 여러 번의 좀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금액대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한 이런 이시업종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한 뭐 프리미엄 가구라던가 뭐 가전이라던가 뭐 보통 이런 게 좀 보통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뭐 보험 상품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고가의 뭐 자동차에 좀 견적을 받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보통 이제 고관여 상품 광고라고 좀 이렇게 많이 나뉠 수 있겠는데 이 C업종, 이 DB 업종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어찌됐건 궁극적인 목표는 구매가 좀 일어나고 상담까지 좀 이어져서 계약까지 그렇죠. 좀 체결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고관여 상품 뭐 이시업종, DB업종 불문하고 한 요 정도만 있는 걸로 우선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유민님 혹시 네. 보통 이제 어쨌든 본인도 좀 고관여 제품을 사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혹시 네. 좀 고민하는 포인트들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으세요? 우선은 전 좀 가성비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저는 제가 좀 혼자 1인 가구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안 살 수는 없는 그런 상품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성비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보는 게 이제 리뷰. 근데 리뷰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리뷰 평점도 좀 많이 보겠지만 저는 리뷰 개수 같은 경우를 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통 여러 군의 상품군을 좀 비교해서 본 다음에 리뷰를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좀 가격적인 면에서 좀 메리트 있는 것으로 많이 구매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윤기 마케터님은 좀 어느 상품 좀 많이 저는 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자동차 사실 어쨌든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한 번에 구매한다기보다는 여러 자동차들 다 찾아보고 네. 나의 지금 상황에 맞는 부분이 어떤 포인트인지 또 광고를 보다가도 뭔가 나와 상황이 맞는 비슷한 느낌의 광고들을 많이 봤을 때 네. 저도 약간 확 끌리고 찾아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고민도 많이 되고 조금 상황들도 많이 지켜보고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제품들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신규 고객과 재방문 고객이 같은 광고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갑자기 이제 이시업종, DB업종 상품을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어찌됐건 이제 상품을 구매를 하는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좀 비교하고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가 오늘 좀 라이브의 관건이기 때문에
좀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설명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규 고객과 재방문 고객에게 같은 광고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처음 브랜드를 본 고객에게는 이제 왜 이 제품이 필요한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줘야 되는 그런 광고를 노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미 상품을 좀 여러 번 확인한 고객은 뭐 예를 들어서 내 브랜드를 알고 있는 뭐 고객이라던가 내 브랜드의 제품을 한 번이라도 좀 구매를 해본 그런 고객분들에게 좀 어떠한 광고를 노출을 시켜야 되냐면 뭐 경쟁사와 무엇이 다른지 아니면 실제 구매 후기는 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리타게팅으로 해서 좀 많이 고관여 상품을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는 좀 그런 쪽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편이고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좀 관심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구매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광고를 실제 설정해서 봤을 때 광고를 진행하실 때 물론 신규 타겟도 더 중요하지만 결국 다시 본 사람들, 재방문한 사람들 리타겟팅을 실제로 타겟팅의 설정을 진행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노출됐을 때 또 전환이나 뭐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광고 매체별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세 번째는 광고 매체별 역할을 나누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나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색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좀 브랜드와 제품을 처음 알리는 역할로 많이 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즘에는 20, 30대도 그렇고 또 40, 50대 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핸드폰으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그렇죠. 세대다 보니까 그것들로 좀 먼저 편하게 접하고 나서 다음 매체로는 네이버나 구글 검색 광고로 이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검색을 직접 해서 이미 구매 니즈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좀 잡는 역할로 네이버랑 구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리타게팅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트에 방문을 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을 다시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뭐 보통 고민들이 많이 계신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매체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광고주분들 되게 많으세요. 뭔가 다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시긴 하겠지만 보통 구글이나 아니면 아까 같은 메타로 일단 어쨌든 먼저 인지도를 많이 쌓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검색 광고로 많이 넘어오는 것들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상품 구매를 할 때 보통 요즘 진짜 뭐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좀 아울러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진짜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지금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이런 시청자분들께서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무조건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메타는 이런 시청자분들도 좀 알다시피 알고리즘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품에 이제 클릭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핸드폰에 바로 노출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이 상품은 광고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이 이제 내 눈에 보이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 사람 특성상 네이버에는 무조건 한 번씩 좀 그쵸. 검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에서 중간 다리 역할에서 고객을 잡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가 좀 나중에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다시 설득하는 역할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타게팅 광고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실제 광고를 운영을 해보다 보면 이제 모든 매체에 동일한 KPI를 적용하시는 이제 경우가 좀 다반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신규 고객에게는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와 이미 구매 직전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똑같이 로아스만 이제 요구를 한다는 뜻인데 이게 하지만 좀 각각의 역할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되는 거라서 뭐 신규 고객에게 뭐 광고를 집행하는 거랑 뭐 브랜드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거에 목표 KPI를 동일하게 가져가신다면 나중에 좀 추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성과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광고 기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좀 분명하게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유미님이 지금 최근에 고견의 제품 하나를 또 진행하고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혹시 예시로 하나 좀 어떻게 광고주분들이 연락이 왔었고 네. 그래서 어떻게 추천해드렸는지 한번 혹시 소개 가능하실까요? 사실 제가 지금 맡고 계시는 광고주분들 중에 한 분이 고관여 이제 제품을 이용하고
판매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분의 좀 메타 라이브러리를 보고 먼저 좀 제안을 드렸었어요. 사실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격적인 거에 소구를 많이 잡다 보면은 그 상품의 좀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미엄 전략을 좀 가져간다라는 식으로 좀 메일링을 진행을 해서 수주해 온 그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 계시는데 제가 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그분도 이제 가구를 판매하시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신데 내가 이만큼 비싸다고 해서 이 가격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좀 많이 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수주를 해왔던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해주셨다시피 이제 소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음에는 이제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광고 소재가 이제 고객의 구매 불안을 해소한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프리미엄 아까 얘기하셨던 프리미엄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좀 고퀄리티의 좀 그런 포인트가 있는 그런 소재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요즘엔 아예 그냥 B급 B급으로 그냥 해서 오히려 더 후킹성 있게 또 맞습니다. 소재를 만드는 것이 좋을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단순히 그냥 예쁜 이미지나 뭐 감성적인 브랜드 광고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광고 소재 안에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들이 좀 망설이는 이유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좀 그들에게 좀 후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구점들을 잘 잡아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고객은 왜 구매했는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매 전과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소구점들을 소재에 녹여낸다면 사람들은 어쨌든 그 소재를 계속해서 보면서 공감대가 형성하게 되고 그 공감대로서 검색으로도 이어지고 구매까지 또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고가는 상품 그 광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은 그냥 좀 낮은 가격의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보다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클릭을 유도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구매를 방해하는 그런 불안 요소들을 많이 줄여주는 컨텐츠를 포함해서 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보통 광고주분들이 좀 단기 로아스만 보고 이제 광고 성과를 판단하고 계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는 오늘 광고를 본 그 구매 고객이 바로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알고 있다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며칠 뒤 다시 검색할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 뒤에 뭐 상담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뭐 여러 업체를 비교한 후에 뭐 최종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구매 전환뿐만이 아니라 뭐 브랜드 검색량이라던가 뭐 재방문율 그리고 상담 신청 수, 유효 리드 수, 그리고 리드당 비용, 뭐 상담 후 계약률, 최종 매출 기여도까지 이제 함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뭐 브랜드 검색량이라던가 이거는 EC 업종, DB 업종 불문하고 다 똑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재방문율 자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신청 수라던가 유효 리드 수 이게 어떻게 좀 EC 업종이랑 좀 같이 연관돼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게 좀 어떤 거냐면 뭐 상담 신청 수라는 게 이 광고를 클릭해 본 사람이라고 EC 업종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담 후 계약률이라는 건 이건 뭐 그냥 구매를 진짜 직접 EC 업종에서 진짜 구매를 직접 한 그런 고객들의 계약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최종 매출 기여도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들을 이제 기여도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모두 함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DB 업종에서의 리드형 업종이라면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계약 가능성이 높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문의 100건보다 뭐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문의 20건이 더 좋은 성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좀 문의에 대해서 좀 진성 DB에 대한 결국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현재 저도 진행하고 있는 광고 주 분들 중에 좀 자동차 업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물론 문의도 중요한데 결국 광고주분들이 원했던 것은 결국 판매까지 이어지는 고객들을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결국 진성 DB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되게 고민이 많으실 수 있어요. 소재에 있어서도
클릭은 많은데 또 문의가 안 이어진 경우들이 너무나 초반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으실 텐데, 일단 처음에는 인지도를 노출시킨다고 생각하셔서 조금 시간을 좀 긴 시간을 두시고 좀 먼저 인지도를 늘리는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매체로 좀 인지도를 많이 증대시킨 다음에 실제로 이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부터는 또 머신러닝을 통해서 잘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서는 CRM 양식이라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들은 또 실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실제 문의가 들어왔던 것들로만 추려서 가짜 허수들은 좀 제거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머신러닝을 돌게 만들어서 결국 실제 좀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양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뭐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보시면은 지금 메타, 뭐 네이버, 구글, 그리고 리타게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 이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소비자분들은 메타를 통해서 내 브랜드를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효과적인 이런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단일 매체로만으로는 광고를 구간여 제품으로 좀 광고를 운영한다라고 하시면 이런 광고 매체별 역할 나누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매출 볼륨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좀 이런 유기적인 뭐 메타라던가 네이버, 구글, 뭐 리타게팅 광고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같이 광고를 운영하시는 게 많이 좀 효과적이실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시다면 여기 밑에 지금 보시면 여기 네, 여기 저희 번호랑 이제 이메일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들에 있어서는 소재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어쨌든 요즘에는 소재 안에서 또 어쨌든 사람들이 좀 호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걸로 있어서 좀 매출도 좀 크게 관여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 혹시 소재 만드실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소재를 보통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건가요? 저는 우선 제안을 먼저 나가기 전에 광고주분한테 우선 좀 경쟁사의 좀 그런 레퍼런스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좀 그 광고주만의 좀 고집이 있으신 광고주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브랜드 색깔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사실 근데 진짜 정말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매출이 같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내 고집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상품의 뭐 소재를 뭐 만든다고 한들 그게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광고를 하는 목적 자체가 모호해진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광고주 분들한테 뭐 소재 제작 뭐 제안을 드릴 때 이런 광고 뭐 라이브러리라던가 스니핏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경쟁사 레퍼런스를 좀 먼저 보내드린 다음에 거기서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구점 잡아서 좀 그렇게 소재 제작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소재에 있어서 어쨌든 광고주분들이 물론 생각이 확고하신 부분들이 많을 때도 많아요. 근데 물론 그것들을 다 저희도 이제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또 맞춰드리지만 또 광고주분들의 생각과는 또 별개로 또 새로운 포인트에서 많이 생각보다 전환이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한 가지 포인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다른 소고점은 어떤 게 있을지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좀 그렇게 활용했을 때 소재들을 좀 다양하게 테스트해보고 진행했을 때 더 많은 로아스나 또 전환이 일어날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렇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내 경쟁 업체가 뭐 말이야 이제 경쟁 업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게 저는 경쟁사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분들이 좀 이렇게
경쟁사에 대한 이런 거에 좀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한테 뭐 제안이라던가 이런 거 좀 주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현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옆에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또 답해드리겠습니다.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또 없으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 고관련 제품 아니더라도 좀 네. 다른 광고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AMPM 글로벌이 뭐 여러 이제 디지털 광고에 관련해서는 모두 다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주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정말 생뚱맞는 거라도 이제 괜찮으니까 편하시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밑에 계신 네. 그 메일이나 전화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쯤 봤을 때 이제 뭐 질문해 주실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말씀 나눴던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뭐 고관여 상품 광고는 이제 단순히 광고를 많이 노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규 고객에게 제품의 필요성을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광고를 통해서 적극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세 번째로는 이탈한 고객을 리타게팅으로 다시 설득하고 이제 네 번째로는 후기와 비교 콘텐츠 그리고 FAQ를 통해 구매 불안을 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실제 상담과 뭐 구매, 계약, 매출까지 좀 연결되는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네, 그래서 현재 광고가 결국 클릭은 있지만 뭐 구매가 부족하거나 문의는 들어오지만 좀 실제 전환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그냥 광고비를 늘리기 전에 고객들의 여정이나 그런 구조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설계하고 또 많이 제안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편하게 나유미 마케터 또 김윤기 마케터에게 필요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방송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 나유민 마케터였습니다. 김윤기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